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도로 위에서 이 큰 사고가 끊이질 않다 보니까요. 보복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단속과 처벌 갈수록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부터는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보복운전을 할 경우에 최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3부에서 경찰청 관계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고요. 자, 이제 열흘 후면 리우 올림픽이 개막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문대성 IOC 선수위원이 직무정지를 당했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박사논문 표절이 문제가 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 문대성 위원 문제로 본 우리 스포츠 외교의 실상 함께 짚어봅니다. 네, 정면 인터뷰 경찰청 호욱진 교통조사계장 연결해서 보복운전과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자, 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 이게 사소한 이유로 일어난다고 하던데요. 주로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예, 보복운전의 대표적 유형으로 우선 가장 많은 유형은요. 상대 차량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서 급제동을 하거나 속도를 급격하게 감속하는 행위이고요. 다음으로는 자신의 차량으로 상대방의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 차량의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협박을 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차량을 가로막은 다음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 네. 참 이게 뭐 얘기만 들어도 이게 위험해 보이고 끔찍한데요. 자, 이 한 해에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운전자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경찰이 올해 2월 15일부터 뭐 집중 단속을 또 실시하고요. 그렇게 현재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2월 15일 이후 6월 말까지 1,777명이 형사 입건되고요. 그중 정도가 심한 운전자 5명은 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하루 평균 9명 정도가 형사 입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발되는 것만 그 정도니까 좀 더 있을 가능성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5명 구속. 이게 올해 2월 15일 이후 6월 말까지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보복운전자가요, 이 살인미수 혐의까지 뭐 법정에서 인정된 사례도 혹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자신이 앞에 가던 차량이 좀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다고 서로 시비를 하다가요. 그 차량으로 상대방 운전자를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올해 3월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이 가해 운전자를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해서 살인 미수 혐의로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아유, 차로 들이받으면 심하면은 사망까지 올 수 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오늘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 보복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기존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예, 그동안 보복운전에 대해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은 가능했으나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은 할 수가 없었는데요. 오늘부터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또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10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같은 흐름이고요. 여기에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조항이 추가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이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보복운전자들이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세요? 뭐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겠지만요. 그동안은 보복운전을 하고도 여전히 운전을 하고 있어서 보복운전자에 의한 교통안전 위협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요. 이번에 보복운전자에 대해서 면허 취소 정지 처분 규정이 신설되어서 도로에서 교통안전이 좀 더 확보된 계기가 될 것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통계 추이는 봐야 되겠지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계장님, 이 전문가가 연결된 김에 이 상대방 운전자에게 위협을 하거나 공포심을 주는 것,
이게 난폭운전도 같은 경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난폭운전하고요, 보복운전하고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운전을 험하게 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보복운전이라고 하고요. 네. 불특정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난폭운전이라고 합니다. 네네. 대상이 특정된 인이냐 아니면 불특정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벌이 다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복운전이 조금 더 엄중하게 처벌되는데요. 네. 형사처벌 면에서는 보복운전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요. 네. 난폭운전 같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처벌의 조금 강도가 다릅니다. 네네. 자, 이번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니까요. 이 구급차나 소방차 등이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눈에 띕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저희들이 아마 많이 사회적 이슈도 돼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일반 견인 차량이나 사설 구급차가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또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 준수에 대해서 또 심리적 저항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 자동차라도 긴급한 용도로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지를 해서 긴급 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대해 우리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도 얻고 또 긴급 업무 수행에 대해서도 좀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이번에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 사리에 맞는 것 같아요. 여러 해 전에 보니까 이 겨울 김장철에 구급차에 왜 물을 싣고 달린 적도 적발되고 그랬었죠. 네. 그리고 길에서도 종종 보게 되는 경우인데 그런데 이게 긴급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별하나요? 일단은 현장에서 바로는 확보는 안 되겠지만요. 네네. 그 긴급차 부분들이 이동하다 보면 거의 목적지에 이르러서 그냥 그 긴급 용도 외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민들 제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수사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도착할 때도 알 수 있고 혹은 구급차가 누가 봐도 빈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달린다 그러면 신고를 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고요. 이게 매일 너무 뜨겁습니다. 지금 이 더운 여름에 음주운전 단속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난번 인천에서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일가족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는데요. 네네. 음주운전은 한 생명을 빼앗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한 가족의 행복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경찰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시간대를 정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네. 단속 장소도 수시로 옮기면서 네.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단속을 또 알려주는 앱 같은 것도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음주 단속과 이 숨바꼭질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데 또 최근엔 이렇게 아예 시간과 장소를 공개하고도 대대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일반 운전자들한테 음주운전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부분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네. 그러한 시간대를 공개를 하고도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좀 저희가 궁금해서 음주운전 사고가 좀 특별히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있습니까? 음주운전 사고는 어느 한 특정한 계절에 많이 발생한다고 보기에는요. 네.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년에 약 3,600명 정도가 생명을 잃고 계신데요. 사망자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거의 월 평균 300명 내로 비슷하게 음주운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네요, 숫자가. 예. 이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우면 추워서 더우면 더워서 술들을 많이 드시니까 술 드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절대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되는데 말이죠. 자, 이 음주운전 처벌이요.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도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동일하게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음주운전자를 도와주는 경우는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처벌하는데요. 방조범? 예. 형량은 음주운전자 처벌 형량의 절반 정도를 받습니다. 네. 하지만 동등하진 않지만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 명심해야 되겠군요. 예. 자, 이 보복운전, 이게 뭐 지금 이 시간 길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좀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지 알려주시죠. 예. 일단은 상대방이 폭행 등을 하거나 또는 차량을 이용해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 보복운전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요. 네. 현장에서 즉시 112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고 좀 위협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맞대응을 하지 마시고 차량에 블랙박스가 요즘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 운전자의 보복운전 행위가 다 녹화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인터넷 국민신문고나 또는 저희 경찰청에서는 스마트폰 어플에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운받았습니다. 예. 거기에 영상하고 그다음에 상대방 위반 내용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간편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맞대응을 하지 마시고 괜히 또 쌍방폭행 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증거 자료만 녹화해서 안전운전 하시고 신고하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욱진 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다음 달 6일에 개막을 합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자, 한국 선수단이 브라질 리우에 잘 도착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앞으로 이제 스포츠 축제를 즐길 일만 남았나 보다 했는데, 자, 이렇게 큰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의 스포츠 외교가 공백 상태입니다. 이 문대성 IOC 선수위원이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직무정지를 당했다. 오늘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이 박사 논문 표절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 문대성 위원 문제로 본 우리 스포츠 외교의 실상,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 평론가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이 어떤 위치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국제 스포츠 외교의 꽃이다, 스포츠 외교관이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 IOC 위원을 이 스포츠 외교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IOC 위원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으로 이 IOC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올림픽 개최지 선정이나 올림픽 종목 선정 등에 대해서 이 투표권을 갖고 있고요. 또 이와는 또 이 별도로 이 IOC 내의 각종 위원회에서 이 국제 스포츠계의 현안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 권한도 많이 갖고 있고 특혜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국외 여행할 때 입국 비자가 필요 없고요. 또 이 호텔에 투숙할 때 해당 국가의 국기가 개양되기 때문에 이 해당 국가에서 이 외교 사절, 이 국빈 대접을 받는다고도 볼 수 있죠. 네. 이 IOC 위원 총원은 115명인데 네. 오늘 현재 IOC 홈페이지 보니까 홈페이지에 명시되는 IOC 위원 수는 총 90명입니다. 작군요. 지금 많이 줄어있군요. 정원보다. 예. 자,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위원 구성이요? 네. 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문대성 선수가 문대성 전 선수죠. 이 위원이 선수위원 이렇게 불리던데. 예.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 안에 뭐 구분들이 또 좀 나눠져 있나요? 예. IOC 위원이 여러 가지 좀 제도가 좀 변경된 게 있습니다. 네네. 예,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에 아주 예전서부터 왔던 IOC원들이 그대로 IOC 위원직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위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IOC 위원에 선정이 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115명이 현재 IOC 이 위원회 총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이건희 삼성 회장처럼 네네. 개인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되는 분들을 70명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네. 그 선수위원,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직접 뽑는 선수위원은 15명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국제 경기 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 국제 축구 연맹이나 국제 배드민턴 연맹처럼 이 국제 경기 단체를 대표하는 15명의 자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각국의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몫으로 15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115명 중에 선수위원이 15석이다. 예. 그러면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선수 중에서는 최고의 위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우리 문대성 위원이 들어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IOC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IOC 위원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OC 위원의 자격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네네. 개인 자격도 네. 있고 선수위원 자격도 있고요. 이 때문에 위원장 조금 좀 자격도 구분이 있고. 돼 있거든요. 네. 예를 들게 되면 1966년 이전부터 IOC 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종신입니다. 그래서 이 종신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한 차례 바뀌어져서 99년 이전에 피선된 위원의 이 임기는 80세까지 제한되어 있고요. 그 이후 그러니까 2000년부터 IOC 위원이 되신 분들은 70세까지 이 IOC 위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수위원으로 선발된 IOC 위원의 임기는 8년입니다. 그런데 문대성 위원이 임기가 지금 그 8년 중에서 한 달 남아있는 상황이었군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8년에서 이제 한 달 후면 어차피 퇴임할 상황이면 예. 이렇게 이 직무정지까지 내리겠는가 싶긴 한데 이 조치 왜 이렇게 취해졌다고 보세요?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의문스러워하고 네. 의아해하시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IOC 입장에서는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이 논문 표절 때문에 이미 문제가 됐고요. 네. 또 일부 외신에서는 이 문대성 위원이 임기를 다 채우려고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까지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IOC 위원으로서 이 논문 표절 문제가 분명히 제기가 됐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기를 다 채우게 된다고 한다면 IOC로서는 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때문에 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임기 만료 한 달 전에 직무 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징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자 했던 거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비위가 확인됐는데 드러났는데 그냥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하게 할 수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은요. 네. IOC도 문대성 위원의 2012년 논문 표절이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서부터 IOC에서도 이 조사를 해왔거든요. 네네. 근데 임기를 거의 보장해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예. 시간을 끌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 자, 이 임기를 남겨두고요. 직무정지를 당한 사례가 이 IOC에 전에도 있었나요? 흔하지는 않은 사례인데, 네. 있었습니다. 네. 2004년에 우리나라의 전 이 김은정 IOC 위원이 검찰 수사를 받았었거든요. 네네. 이때 이 IOC가 직무정지가 아닌 자격정지 조치를 취한 바가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의 이 박용성 전 IOC 위원도 이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예. 다 우리나라 위원들이었군요. 예. 아이고. 자, 이 IOC는요. 어쨌든 국제 스포츠의 최정점에 있는 기구인데 논문 표절을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보는 겁니까? 이 논문 표절은 일단은 이 다른 사람의 이 지적 활동의 결과물을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과 같은 행위거든요. 네네. 때문에 IOC는 이 논문 표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네. 더군다나 형식적으로는 페어플레이 또 이 스포츠맨십을 강조하는 국제 스포츠 단체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이 실제적으로 IOC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IOC 위원을 제명한다든지 징계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IOC가 스포츠 단체이기 때문에 이 스포츠맨십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 분위기이거든요. 네.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 솔직한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사례, 박용성 전 IOC 위원, 또 이 김은영 전 IOC 위원처럼 이 특수한 정치적인 상황에서의 이해관계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은 IOC가 이 스스로 동료 위원들을 제명하고 직무정지, 네. 자격정지 조치 취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문대성 위원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 표절이 문제가 된 게 2012년인데 네. IOC도 조사를 해왔지만 4년 동안 눈 감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눈 감아준 거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본다면은 4년 동안 지켜봐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네. 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스포츠 외교관이
이제 직무 정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한 달이라는 이 기간이 참 미묘한 게 이제 다음 달에 바로 이제 리우 올림픽 개막이잖아요. 예. 그럼 이 IOC 위원이 있는 상태에서 올림픽을 치르는 것과 없는 상태에서 치르는 것,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라고 봐야지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나와서 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때는 항상 이 IOC 총회가 열리고요. 국제 스포츠계의 굵직한 현안들이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IOC 각종 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네. 여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OC 위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다행스럽게도 그런데 뭐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이 국제 스포츠계에서 당면한 현안은 없기 때문에 네. 크게 뭐 불리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현안 결정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점에서는 좀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때문에 IOC 위원이 없다는 거는 IOC 위원은 한 명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와 IOC와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남아있는 희망이요. 이 탁구 선수 출신이죠. 유승민 코치가 IOC 선수위원회에 도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당선 확률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객관적으로 봐서 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쉽지는 않다. 예,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 유승민 선수가 과거에 독일에서도 선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영어도 잘하고 또 이 맞아요. 친분 관계도 좋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다른 이 함께 출마한 이 스타급 선수들에 비해서 유명세가 많이 떨어집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IOC 선수위원 선거의 좀 구조적인 모순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에 투표를 하거든요. 그 선거 활동도 올림픽이 네. 열리는 동안에만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스타급 선수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네, 3부 여기까지입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